오늘도 계속해서 돌파 매매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꼭 한번 소개하고 싶었던 종목인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가지고 돌파 매매를 공부해보겠습니다. 뉴스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인공지능 AI 밸류체인에 올라탄 두산그룹주의 시가총액이 증가하고 있다. AI 테마가 반도체에서 전력망 전력기기, 에너지로 확대되는 가운데 두산그룹주는 소형 모듈 원전 SMR 두산에너빌리티, 수소 연료점지 두산 퓨얼셀, AI 가속기업, 동박적 층판 CCL 주 두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외국인 자금을 대거 끌어들이고 있다. 이중 선봉장은 SMR을 앞세운 두산에너빌리티이다. 두산그룹주의 부활을 이끌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한 달간 12.2% 올랐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미국 SMR 기업 뉴스케일 파워에 2조 원 규모 주기기를 납품한다는 보도가 급등의 트리거가 됐다. 이 기간 외국인 순매수 금액은 2,872억 원에 달한다. 미국 최대의 SMR 소형원전 설계 회사인 뉴스케일 파워가 건설 중인 50조 원 규모의 SMR 프로젝트에 원자로 및 증기 발생기 튜브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공급 물량은 2조 원대에 이른다고 전해진다. SMR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시장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영국 시장조사업체 ID테크엑스는 2033년에는 98조 원대로 2043년에는 401조 원대 시장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여러 업체들과 더불어 체코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고 있으며 2026년에는 수주액 10조 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상입니다. SMR 관련주들이 향후 주식시장에서 핫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의 화석 연료는 기후변화 위기로 사용이 제한적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또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데이터 센터를 위한 안전전력망 구축에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SMR은 기존 원전 대비 안전성은 낮은 최신 버전이고 분명 가성비 차원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발전수단이 될 것입니다. 23년 기준 두산에너빌리티의 매출은 17조 5,899억, 영업이익 1조 4,673억, 당기순이익 5,175억입니다. 동사는 미국 최대 소형원전 설계회사인 뉴스케일 파워에 선제적으로 투자를 한 상태에서 앞으로 한 번에 2조씩 수주가 떨어진다고 하니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어집니다. 게다가 체코 원전 수주까지 따내게 된다면 이 기업의 가치는 2배 이상 성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판이 커질 수밖에 없는 SMR 사업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의 고속성장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우수한 기업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겠습니다. 차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상장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길고 긴 보합권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MR 섹터의 전반적인 부활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박스권 돌파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의 위치가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뚫어야 할 저항 라인이 많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어집니다.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의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지점입니다.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최초 상승 이후 121선 돌파에 실패하고 조정을 보이다가
이 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이 선이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 라인에서 반등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라인이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항 라인입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 자리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는데 실패한 자리들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라인을 돌파하는데 성공한 자리입니다. 하지만 다시 이 라인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맥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정확히 121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또한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후 다시 저항을 맞고 주가가 하락을 하는 자리가 보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 자리 역시 아주 강력한 저항 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후에도 이 라인을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하자 주가는 하염없이 밑으로 흘러버립니다. 긴 하락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중요 저항 라인에서 다시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 캔들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승 과정에서 나오는 매물소와 양봉입니다. 최고점에서 발생하는 긴 윗꼬리 캔들은 매도 신호입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 중간에서 발생하는 긴 윗꼬리 캔들은 오히려 매수 신호가 됩니다. 이 긴 윗꼬리가 매물 소화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돌파 매매를 할 때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단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큰 오빠 캔들입니다.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단서는 저점을 높이며 저항 라인에 캔들들이 바짝 붙어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가 이 긴 윗꼬리 캔들입니다. 긴 윗꼬리는 저항 라인에 있는 매도 물량을 소화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라인에 포진하고 있었던 매도 물량이 상당히 줄었기에 쉽게 이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항 라인을 하나 돌파하고 나서 다시 주요 저항 라인을 또 하나 돌파한 것이 보입니다.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상승 추세가 좋을 때는 바로 따라붙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포지션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노려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역시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승하는 자리가
대세 변곡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241선이 수평 상태에서 121선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하면서 두 선의 이격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요 저항 라인에 바짝 근접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돌파 신호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적 거래량으로 보아도 이전 고점이 형성될 때 발생한 거래량에 비하면 한참을 못 미칩니다. 여기서 볼벤 상단을 뚫는 막대한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이 저항 라인을 한 방에 뚫어주어야 진정한 돌파가 됩니다. 깔짝깔짝대는 것은 결코 돌파를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마지막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승 의지를 가진 연어 캔들입니다. 그리고 저점을 높이며 캔들이 저항 라인에 바짝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돌파 신호입니다. 이전의 돌파에 실패한 모습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두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뭔가 모르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는 계속해서 저항에 밀리는 상태입니다. 반면 이번에는 저항을 뚫으려는 의지가 강해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돌파입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돌파 전의 상황을 자세히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돌파 전에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돌파에 실패한 모습이 나오면 재빠르게 탈출해야 합니다. 반면 이번처럼 돌파에 성공을 할 것이 예상되어질 때 과감하게 매수를 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돌파 전에 나오는 돌파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캔들들이 저점을 높이며 저항 라인에 바짝 붙어 있을 때이다. 저항 라인에서 계속 밀리는 형국이 아니라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저항 라인에 캔들들이 바짝 붙어 있는 그림이 나와야 한다. 이제 다음 저항 라인을 확인하기 위해 차트를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요 저항 라인 두 개를 한꺼번에 돌파하고 다음 저항 라인에 딱 걸려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윗꼬리가 길게 달려 있습니다.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지라인으로 바뀐 파란 선들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지지라인 하나가 깨지고 나서 다음 지지라인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조금 불안한 모습도 보입니다. 파란색 지지라인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할 것입니다.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될 것입니다. 쌍바닥을 그리며 매도 물량을 소화하고 힘을 모은 후에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봉에서 확인했듯 돌파 후 눌림에서 반등하는 지점입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장기 투자자라면 터치 후 반등하는 자리에서 비중을 실어도 됩니다. 시황에도 맞고 이제 제대로 상승세를 탔기에 파동을 그리며 우상향할 것입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뉴스를 보고 가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13일 오전 10시 43분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전거래일 대비 9.69% 오른 6만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난해 북미에 이어 올해는 유럽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한 생산 거점 마련에 나서며 해외 시장 진출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1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폴란드 오폴레주 부제크시에서 신규 구동 모터코와 공장 PIPEM 착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폴레주 안제이 부하 의장, 부제크시 비올레타 야스콜스카팔로스 시장, 이문민 추 폴란드 한국대사, 이영우 포스코 인터내셔널 친환경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부지에 세워질 폴란드 신공장은 2025년 중순에 완공될 예정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향후 유럽 주요 전기차 메이커들을 공략해 폴란드 공장에서만 2030년까지 연 120만 대 구동 모터코와 생산 체제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한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 2000년 12월 대우의 무역 부문의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됐으며 2010년 8월 포스코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지분 68.2%를 취득해 최대 주주가 됐다. 지난 2020년 철강 가공 사업을 물적 분할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월 LNG 사업 밸류체인 완성을 위해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합병했다. 무역업을 중심으로 자원개발, 인프라 개발 운용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철강, 곡물, 화학, 2차전지 소재, 친환경차 부품, 천연가스 등이 주요 품목이다. 이상입니다. 이 기업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IT 관련 기업들입니다. 또한 새롭게 부상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 빅테크 기업들 간의 경쟁 또한 장난이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AI 관련 반도체 및 전력망 구축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고래로 천재적인 장사꾼들은 모두가 무역이라는 분야에서 탁월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알고 상대적으로 희소가치가 있는 귀한 물품을 선점하여 무역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장사꾼들이 떼돈을 벌어왔습니다. 생산하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귀한 물건을 현지에서 싸게 사서 다른 지역에서 비싸게 파는 방식을 고수해온 것입니다. 이 원리는 현대에도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박업체들의 마진율이 지금 현재 대략 10%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면 마진율이 얼마가 되는지 아시나요? 최소 40%가 넘어간다고 합니다. 혹은 희소가치 때문에 50%나 60%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비즈니스란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나 그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사업을 누가 먼저 선점을 하는가 하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에 주목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우라는 우리 자본으로 성장한 세계적인 무역회사가 IMF 외환위기로 몰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나 국제 원유 가격을 누가 조종을 하고 있는 줄 아시나요? 미국의 메이저 무역회사들입니다. 이들이 세계 경제의 코어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흑암의 세력들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똘마니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놈들이 지금 당장 러시아의 곡물 수출을 금지하면 러시아에서는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놈들이 지금 당장 원유 가격을 올리면 전 세계 경제가 공황에 빠집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우 전쟁의 본질은 에너지 전쟁이며 식량 전쟁입니다. 중동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식량 및 에너지 자원국들과 혈맹 관계를 유지하며 유통망을 장악한다면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입지에 놓이게 됩니다. 군사력이 없이도 이것 하나만 장악하고 있으면 아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국제 외교의 본질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대우의 몸통을 인수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동사의 2023년 매출액은 33조이고 영업이익은 1조 1631억 원입니다. 직전 연도 대비 29% 증가하였습니다. 철강, 철강원료, 2차 전지 소재, 광물자원 등 글로벌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87.1%이고 천연가스, LNG 터미널 등 에너지 부문이 매출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도 사실은 바로 이 기업입니다. 구동모터코어는 배터리의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하는 부품으로 친환경 전기차의 구동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 1위 구동모터코어 제조사인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은 자체 개발한 특허 기술과 포스코산 전기 강판의 안정적인 조달 능력을 강점으로 친환경차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고객사의 해외 현지 생산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각 거점별 해외 공장을 구축 2030년까지 글로벌 연 700만 대 생산 체계를 완비할 계획입니다. 제가 이 기업에 주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포스코 그룹의 해외 자원 개발 및 트레이딩 사업을 담당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가 철강 회사에서 2차 전지 그룹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이 회사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광석, 석탄, 니켈, 구리 등 다양한 광물 자원을 개발하고 거래하며 해외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여 세계 첫 연자원 유통망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포스코 그룹 주중에서 딱 하나만 고른다면 이 종목을 고를 것입니다. 저는 이 회사가 글로벌 경영에 성공하여 미국의 식량과 에너지 관련 무역 회사들을 능가하는 회사로 커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무역도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열심히 세계 곳곳을 누비며 국제 외교를 펼친다 해도 결국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류입니다. 불닭볶음면이 그냥 우연히 인기를 얻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BTS가 일상 브이로그를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인들이 저게 뭐지? 하고 호기심을 가진 것이 불닭볶음면의 출발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즈벡 대통령의 딸이 BTS 아미의 일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기 딸내미가 미쳐 열광하는 BTS가 무엇인지, BTS가 어떤 나라 젊은이들인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주식시장에서도 한류라는 코드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한국 문화를 통해 전 세계인들이 자신들의 영혼의 고향에 대한 자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이 원래 상업민족이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통해 그리고 무역을 통해 세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지배라는 용어가 좀 잘못되었습니다. 문화와 무역으로 세계를 선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 선봉에 서서 한류와 함께 뻗어나아갈 기업이 이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봉입니다. 작년에 급등한 부분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년에 2차 전지 열풍에 힘입어 수직에 가까운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 있으니 만감이 교차를 합니다. 작년에 2차전지 섹터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할 때는 2차전지가 세상을 뒤바꿔 놓을 것 같다가 상승세가 꺾이자 섹터 전체가 급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점에 물려있을 그리고 반토막난 주식을 울며 겨자 먹기로 팔아야 했을 수많은 개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며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밖에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2차 전지 섹터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이 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수익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사람들의 오해로 2차 전지 관련주로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했듯 종합무역회사입니다. 물론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2차 전지 소재 관련 사업들입니다만 이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류의 힘을 등에 업고 국제관계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종합무역회사로서 입지를 다져갈 것이라고 봅니다. 철강이나 2차 전지 소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자재, 광물자원, 구동모터코아, 팜유 등등 희소가치가 있는 세계 교역품들을 무역이라는 수단으로 유통, 공급하는 세계 최고의 무역회사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선이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저지바입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이 라인에서 반등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주식은 2차 전지의 광풍은 과거로 흘려보내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것입니다. 시장에서 어떤 테마로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연기금 쪽에서 대량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연기금은 일반 기관들과 좀 다른 성향이 있습니다. 즉, 단기적인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제가 중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두산에너빌리티와 마찬가지로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반등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요 저항 라인 2개를 돌파하였습니다. 다음 저항 라인까지는 저항이 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막대한 거래량이 발생을 했지만 주가는 윗꼬리를 달고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거래량이 발생한 윗꼬리 캔들.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오늘 매도 물량을 많이 소화를 했기에 비교적 가볍게 추가 상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파란선 지지라인을 터치하고 반등할 것입니다. 바로 더 치고 갈지 아니면 며칠 쉬고 갈지는 월요일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없다면 횡보를 할 것이고 적극적인 매수세가 개입이 되면 바로 치고 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